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선 상고사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신채호가 온 힘을 기울여 저술한 저작물이에요. 그는 역사를 되살리는 것만이 민족회생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1914년 중국 상하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신채호에게 독립운동가 윤세복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때 신채호는 지안현, 환런현 등과 함께 만주 일대를 돌며 우리 고대사의 유적지를 답사할 기회를 가졌어요. 신채호는 고구려 유적을 한번 보는 것이 김무식의 고구려사를 10,000번 읽는 것보다 낫다며 그때의 감동을 전했어요. 김무식의 삼국사기는 당시 우리나라에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았어요. 하지만 신채호는 김무식이 중국을 받드는 사대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어요. 신채호는 삼국 사기에 대해 역동적인 삼국의 역사를 제대로 담지 못한 점, 삼국 역사를 신라 중심으로 기록해 고구려와 백제사 기록에 소홀한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드러난다는 점 등을 지적했지요. 그는 새로운 역사서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신채호는 우리 고대사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난 뒤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으며 지식의 폭을 넓혀갔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우리 역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죠. 그리고 1924년 조선사의 총론을 완성했어요. 그는 여기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밝혔어요. 그의 역사 연구는 조선 민족과 타민족, 민족적인 것과 비민족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사대적인 것, 혁신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 사이에 투쟁을 구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선 상고사는 독립운동으로 10년 실형을 받고 중국 리슨 감옥에서 투옥 중이던 신채호가 1931년 6월 10일부터 그해 10월 14일까지 조선사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총 103회 연재한 원고를 모은 책이에요. 신채호의 역사관과 역사 연구 방법을 알 수 있는 총론으로 시작하여 단군 시대부터 백제 멸망과 부흥 운동까지의 역사를 총 12편에 담고 있어요. 1948년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였던 안재홍이 연재 원고를 모아 조선 상고사라는 이름을 달고 종로 서원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했죠. 원래 이 책은 조선사 서술의 한 부분이었는데
연제가 상고사에서 끝났기 때문에 조선 상고사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신채호는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국하여 아쉬움을 남겼어요.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원래 한국사의 인식 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인식 체계를 수립했어요. 종래의 단군, 기자, 위만, 삼국으로의 계승과 단군, 기자, 사만, 삼국으로의 계승되는 인식 체계를 거부하고 신학시대의 이종희가 지은 역사서 동사의 영향을 받은 듯 대단군 조선, 고조선, 부여, 고구려 중심의 역사 인식 체계를 수립했어요. 그런 까닭인지 신채호는 이종희를 가장 주체적인 조선 후기 역사가라고 평가했어요. 신채호는 우리나라 근대 사학민, 민족주의 사학의 출발로 인식되고 있어요. 신채호는 1880년 충청도 대덕군 산내면에서 가난한 양반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공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책 읽기를 좋아한 그는 14살에 사서 삼경을 마칠 만큼 영특하여 신동 소리를 들었으며 한시를 줄줄 읊을 만큼 한문 실력이 높았지요. 신채호는 구한말 관료였던 신기선 대감의 서재에서 새로운 책도를 읽으며 개화에 눈떴어요. 당시 조선은 을미사병과 동학 농민 운동 등을 겪으며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와중에 신기선 대감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 1905년 성균관 박사에 임명되었어요. 성균관에서 교수를 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곧 낙향하여 젊은이들을 가르쳤어요. 이때 황성신문의 논설위원이 되어 언론계에 발을 내디뎠고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도 활약했어요. 1907년 신민회에 가입하여 신민회 취지문을 작성했으며 국채 보상운동에 참여했어요. 일제에게 국권을 상실할 위기를 맞자 1910년 4월 애국 지사들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했어요. 망명길에 평안도, 정주, 오산 학교에 들렀을 때의 일이에요. 신채호는 세수할 때 허리를 굽히지 않기로 유명했어요.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기는 마당에 허리를 굽히는 것은 굴복하는 짓이라 여긴 거예요. 신채호는 러시아에서 1년쯤 언론 활동을 하다가 중국 상하이로 갔어요. 이때 지안현에서 고대 유적지를 답사할 기회를 얻었지요. 강개토 대학릉비를 비롯한 고구려 유물과 유적들은 그의 가슴을 울렸어요. 이때의 감동이 조선 상고사에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신채호는 임시정부를 꾸리기 위한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후 이승만을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선출하려 하자 무장 독립투쟁을 주장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주장을 지적하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해 8월 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신채호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라고 나무라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어요. 1923년 의열단장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는 의열단 선언, 즉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했어요. 의열단은 친일파와 일제 총독부 관리를 제거하고 식민 통치 기간을 폭파할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1928년 4월 신채호는 중국에 있던 일본, 타이완, 인도, 베트남의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제국주의 국가들에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무정부주의 동방 연맹을 조직했어요. 무정부주의 동방연맹. 그러다 5월 8일 타이완의 기룡항에 상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1929년 5월 신채호는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리순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가 채호를 맞은 감옥이기도 하지요. 1935년 신채호는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제가 보호자가 있으면 출감시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보증인이 친일파라는 이유로 신채호는 가석방을 거절했어요. 대쪽 같은 그의 성품은 죽음을 앞두고도 휘지 않았지요. 결국 신채호는 1936년 2월 18일 리순 감옥에서 뇌일혈로 쓰러져 2월 21일 사망했어요. 조국을 떠난 지 26년 만에 그는 제가 되어 쓸쓸하게 고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조선 상고사의 일부입니다. 연개소문은 5개의 칼을 차고 중국 경극에 등장할 만큼 중국인에게 위협적인 존재예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둔 장수였으니 그럴 만도 했죠. 신채호는 그런 연개소문을 조선 역사 4000년 이래 최고의 영웅이라 평가했어요. 연개소문은 당대 최고의 병법가로 알려져 있었어요.